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패스트 트랙의 앞길에는 지뢰가 많이 묻혀 있습니다. 지역구가 28석이나 줄어드는데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주평화당에서 반란표는 없을 것인가? 그리고 6월 말 바른미래당에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면 바른미래당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공수처법, 이것을 둘러싼 파란이 생기지 않을 것인가?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는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바른미래당발 패스트트랙 폭탄이 터질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오선 중진 정병국 의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바른미래당의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정병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오선 중진이신데 여전히 전국의 키는 바른미래당이 상당 부분 쥐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월 말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데 김광현 대표가 바뀌고 패스트 트랙이라든가 이 선거법 개정, 공수처 이런 것에 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조금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이 새 원내대표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여야 사당이 밀어붙이는 이 안건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패스트트랙은 완성이 된 거예요. 예.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절차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다만 예. 그것이 안건이 상정이 된 건데 예. 상정이 되더라도 이 법안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손을 봐야 되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미비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또 우리 야당에서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패스트 트랙을 하기 위해서는 5분의 3이 필요했지만 그 법안들을 표결하는 데는 과반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표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철수하더라도 지금 나머지 여야 3당으로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법안 표결은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것이 민주당 집권 세력의 생각인데 또 한편으로는 전체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공수처라든가 선거법의 문제점을 바른미래당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현재 집권 세력이 밀어붙이는 공수처 이것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단은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세부적인 측면들은 문제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으나 큰 틀에서는 크게 여야가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이미 검경 수사권이 독립이 됐는데 검경 간에 이렇게 독립이 됐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를 옥상옥으로 또다시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많이들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협상용으로 안을 줄 때에 공수처는 지속권을 갖지 못하게 요구를 했었고 또 공수처장 임명을 할 때에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래서 추천할 때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꼭 될 수 있게끔 5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을 뒀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수처장까지는 여야 합의에서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공수처에서 일하는 검사들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면
예. 그 대통령이 누가 되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야말로 그 정권의 그 입맛에 맞는 그러한 용도로 공수처를 쓸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제기들을 하는 겁니다. 검사 경력 5년을 마치고 네. 나와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이 민변 활동,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좌파 성향의 활동을 하는 이런 검사들, 전직 검사들, 이런 네. 민변 세력을 좌파 정권의 대통령이 검사로 임명하게 된다면 공수처의 이 실제적인 권력이 일선 검사들에게 갈 수 있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가는 권력의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꼭 좌파만 정권을 잡으란 법은 없기 때문에 예. 좌파든 우파든 예.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검경 수사권 분리를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 제왕적 대통령을 고리를 끊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는 이제 검찰을 이제 손아귀에 쥐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그것을 좌지우지하면서 예. 지금까지 그 권력 옹이를 해왔는데 예. 앞으로는 뭐 누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검찰은 기소권만 주고 수사권은 경찰한테 주고 서로 견제를 하게끔 만들어놨는데 거기에다가 공수처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예.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들이 또 수사를 하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누가 대통령이든 대통령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런 문제의식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되면 표결할 수 있는 이 숫자, 뭐 과반수 이런 거 상관없이 바른미래당이 전체적으로 이 패스트트랙 전국에 다시 한번 뭔가 좀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지난번에 12대 11로 소프트트랙이 바른미래당 내에서 통과가 됐는데 정 의원님을 포함한 이 바른정당 출신 8명 플러스 안철수 계열의 국민의당 소속 국민의당 계열의 의원이 3명이 가세를 했었는데, 또 분석하는 사람들은 안철수 의원의 앞으로 향후 행보에 따라서 그 안철수 국민의당 계열에서 더 이쪽으로 가세를 하면 바른미래당 내의 세력 판도가 뒤집어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손학규 체제도 조금 위험할 수 있고,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팩트 사실부터 좀 바꿔야 될 게요. 예. 그 바른정당계가 따로 있고 안철수계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예. 지금 바른미래당 내에 지금 패스트트랙에 목을 맸던 사람들하고 예.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들하고 차이는 이런 거예요. 예. 호남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패스트트랙에 찬동을 했고요.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반대를 했던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어떤 계파에 의해서 나눠졌던 것은 아니고요. 예. 예,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무리수를 뒀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수를 뒀던 현 지도 체제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14명, 15명이 지금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지도 체제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는 지금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려놓은 법률들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많이 보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바른미래당만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예. 자유한국당이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예. 이 명분만 자꾸만 주는 거예요. 예. 패스트 트랙도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논의 과정 속에서 처음부터 적극성을 띠지 않았기 때문에 예. 빌미를 줬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이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논의라고 싸워야 됩니다. 의회 내에서. 예. 밖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무력화시키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저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정 의원님, 국회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고 하면 예,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예. 바른미래당은 의석이 최소 10석이 줄어드는데, 그거는 지금 이게 지난번 선거를 기준으로 하는 얘기이고 예, 그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선거법은 예, 그 본회의장에 올려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통과되기가 어렵다. 지금 현재의 안은. 그 아, 이유는 의석수가 28석이 줄어들어요. 예, 지역구가. 그런데 자기 지역구가 없어진데 거기에 아무리 여당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찬성할 사람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통과되기가 어렵다. 28석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28석이 없어지면서 인근 지역의 지역구까지 전부 다 이 변동이 일어나고 날 것이다라고 하는 게 한 50군데를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이건 통과되기 어렵다 이렇게 봐요. 지금 정부 여당이 처음에는 그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를 하다가 예, 한동으로 돌아섰던 이유는 예,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이라고 하는 검경수사권 독립하고 그 공수처를 설치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그 유인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올라왔던 건데 그건 뭐 본회의장에서 부결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 여당이 여론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과반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하다가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예, 되니까 이제 정의당을 힘을 얻어서 그 뭐 연합 세력을 만들어 보자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는 지금 생각같이 그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 통과되는 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